자, 오늘 8월 19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올해 주식을 시작하셔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를 넘어가는 종목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지수가 빠졌을 때 금방금방 반등해줘서 떨어질 때 안 사면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지수가 정말 강했는데 이제는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한 뒤에 3260포인트를 이탈한 뒤부터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단기 하락장이 이렇게 몇 번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하락장이 오면 하락장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환율이나 말만 지어내면 모든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추진력을 잃어버린 대형주들이 무너지고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들이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아시다시피 주요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 수익 목적이나 선물 시장 움직임으로 매매를 하지 지금 구간에서 가치 투자로 외국인이 장기를 보고 들어오는 종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분석을 하더라도 시장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중간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의 수급 입맛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경험을 토대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어디가 바닥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어디서 반등할 거다, 코스피가 뭐 3,500, 4,000 갈 거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콜옵션 전재산 몰빵하던가라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며 흔히 말하는 가치투자, 장기투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닌 이상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싼 가격은 매우 긴 주기로 찾아오는 폭락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며 그걸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용잔고를 보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 공포스러운 시장이 몰려오고 반대 매매가 나올 때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드는데 신용잔고가 예탁금 대비 바닥 수준일 때가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시면 되며 저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신용잔고가 바닥이 아닌 이상은 접근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추세가 괜찮은 종목을 일주일 이내로 승부 볼 각오로 들어가는 것이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용잔고가 바닥까지 밀리는 시장이 오려면 당연히 엄청난 폭락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그런 시장이 오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예전보다 주식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폭락장이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이 걸릴 만큼 폭락장 주기가 길기 때문에 당장 바닥을 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손실이 커지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원래 손절은 하락 초기에 의심스러운 음봉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자리인데 그 올라갈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깨면서 실패했다면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여기서부터 원래는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가장 이상적인 손절 타이밍은 여기였는데 이미 벗어났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나 3000포인트 초반은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3000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방어를 볼 수가 있으며 그 일시적인 방어가 나온 다음에도 도저히 힘이 없다 싶을 때는 저점이 더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3000포인트 초반을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 체크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초기에 손절을 못했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중에 강한 종목 잡아서 눌림목 매매를 하듯이 코스피도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밀렸을 때 뭔가 상징적인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는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락하는 엘리베이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다가 일정 층수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내려가다가 그 브레이크가 잡히는 구간이 상징적인 자리일 것이고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거기서 완전히 잡히면 다행이겠지만 다시 반등해주고 탈출할 기회가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서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브레이크가 또다시 망가져 버린다면 저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손절을 못했다면 일단 브레이크가 어디서 잡히는지 확인하고 그 브레이크가 성능이 괜찮은지 이걸 잘 버텨주고 탈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딱 브레이크 걸리는 시점까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뒤부터는 그때 열리는 상황을 보고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수가 더 떨어진다 해봤자 3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일시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항상 제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신용잔고가 좀 많이 줄었는지 아니면 줄어들지 않았는지 이거를 체크합니다. 신용잔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확인합니다. 상위 종목들이 지금 답이 없는 상태인지 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계속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반등한 다음에 그걸 유지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지금은 좋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상위주,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려면 한 43만 6천원 정도, 이 자리는 황금선 정도는 회복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그때부터 가능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그 전에 시세가 다 나온 종목이므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 종목들 전부 다 지금 당장 좋다 할 수가 없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딱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 근처라서 상승한다면은 분위기를 또 띄울 수 있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시세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 따라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중간중간에 힘든 구간은 있었지만 그나마 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추세가 멀쩡합니다. 그나마 이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때문인지 추세가 멀쩡한 상태이지만 LG화학이라는 종목은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예전에는 신고가가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이렇게 상위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해 주고서 위로 끌고 갈 만한 힘이 없어서 지금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신규주들이 요즘에 정말 강한데 시장과 상관없이 끝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잡거나 단타 친 게 전부인데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신규주들 매우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다시 중요한 자리 89,100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그 기업이 실적이 얼마를 내든 간에 그걸 분석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수급, 분위기,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하락하는 상위 종목들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밑에 종목들도 마찬가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시세가 단기간에 정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을 유지하고서 다시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종목이 코스닥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규주 말고 일반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규주들 쪽에서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다른 종목은 다 하락했지만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프톤 전부 다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규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는 초대형주는 기관의 수급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기관의 수급이 계속 지속되고, 최근에 올라간 크래프톤도 기관의 거의 말도 안 된다 생각되는 수준의 수급이 주가를 이렇게 신고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롯데렌탈도 만약에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며, 뭐 오늘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처럼 받쳐줬다면 이것도 고점을 뚫어줬겠지만 지금은 기관의 수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종목이 몇 개 나왔는데 지수 분위기 때문인지 저는 매매가 거의 없거나 상위 종목들만 지켜봤는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나 영화테크나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 종목이 신고가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주 중에 하나인 플래티어도 신고가가 나오면서 오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에도 넣어보려 했는데 딱 장시작 1분 전에는 보합 근처에서 시작할 만하다가 마지막 1분을 앞두고 1분 동안 5%나 올리길래 시초가 매수를 포기했는데, 아무래도 그전 고점인 37,000원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시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장중에 들어온 3기 거래대금 3천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최악인데 또 올라오는 것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끝까지 올라가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좋은 분위기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지 말고 예전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